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상병훈입니다. 설날 훈훈한 덕담으로 가족 간 이웃 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셨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에 함께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대통령 세종진무실 설치의 구체적 이행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이 아닌 전부 이전 및 건립 조속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렇게 힘을 쏟은 결과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출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39만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회법 개정으로 이전 근거가 마련되었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고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우리 시의회도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피의 효율 해소에 있는 만큼 이번 규칙안이 도출되어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무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의회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 행복에 두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루며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행정 수도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로 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가 실질적 정책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시의회 의지를 담아 의결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과 지난해 건의안과 12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제안하여 만장일치 의결을 이끌어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 등은 국회의장의 국회 규칙 제출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는 이러한 세종시의 현안 사항뿐만 아니라 이번 제80회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과 시민들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도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한 예로 지난해 12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인 어린이 응급환자 전문 진료체계 구축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는 물론이고 시민과 각계각층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세종시의 현안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되며 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긴급 현안 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69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4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결의안 3건, 규칙안 1건, 기타 2건입니다. 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 김효숙, 김현옥, 김현미, 김동빈 등 5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임채성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 그리고 시청과 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청취가 있을 예정이며 임시회 끝날인 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염희전, 김광훈, 김재영, 이현정, 유인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김학수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내실에 있는 안건 심사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종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안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들께서 브리핑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입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복한 세종시를 위한 공동 목표를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사항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사무처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2023년도 의원 연구 모임 등록 심의 5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3건, 조례안 및 규칙안 2건 등 총 10건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중 연구 모임 등록 심의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원 연구 모임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경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자치경찰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모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임채성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일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모임, 세종과 대전의 지역 상생 발전 전략 및 추진 사업 도출을 위해 김현미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 대전 지역 상생 발전 연구 모임, 시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형 교육 자유특구 조성 및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해 이소희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세종형 교육 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 모임, 현직 또는 은퇴 우수 인재의 경험과 노하우의 활용을 위해 김현옥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 모임 등 총 5건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신청된 연구 모임의 등록 심의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연구 과제가 실질적으로 시정과 교육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제의 적절성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전략 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행정 수도를 넘어 미래전략 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기반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직무실 등의 조속한 설치 촉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4년 3월 공주대와 충남대 입주를 시작으로 공동 캠퍼스 조성을 앞두고 있으나 인접한 복합 캠퍼스는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 조성을 위한 용역 진행 단계에 머물러 있어 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대회 개최를 통해 세종시 체육 기반 시설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적극적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특위 구성 요건과 활동 기간 및 위원 수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번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의장께서 지금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이 문제를 시의회에서 어떠한 방식이든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므로 시의회 자체에서 윤리특위가 가동이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여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척 대상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발언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종방송 이병기 기자입니다. 지금 특별위원회를 3가지를 이제 구성을 하시겠다고 해서 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현 의원님들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기한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책임감 뭐 이런 부분도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후반기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의장 배분하는 거와 관련해서 중간에 임기를 교대로 해서 2년씩을 가겠다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상임위의 구성이 진행이 되어진 부분이 전반기엔 되어져 있지만 후반기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되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 대표로 진행하시는 게 끝까지 유지가 되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30일까지 3년 반인데요. 중간에 이제 특위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이라든지 교체한다는 계획들도 포함을 시키셨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종바람의 박은주입니다. 15페이지에 있는 김현호 의원님께서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 모임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오전에 시청에서 브리핑을 할 때도 김현호 의원님 이름이 몇 번 거론되기도 했는데 네. 예, 면단이나 이런 데에서 중복해서 주민발전위원회,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이장단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임원들이 많은데 의원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외지에서 들어온 이사 온 사람들이 능력은 있어도 가보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못 간다. 내가 가서 뭐 하나 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현우 의원님 현재 자리에 계시니까 답변을 좀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세종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국책연구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각 부처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많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매년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계십니다. 우수한 인프라가 되겠죠. 이런 인프라를 우리 세종 시민분들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좀 양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순환을 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 구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종시 전반 전역에 있는 어떤 위원회라든지의 활동도 포함이 되겠지만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투입이 되실 것 같고 그분들이 이미 그 분야에 연구를 한 전문가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사료가 돼서 연구 모임을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삶에 희망이 가득하고 각 가정마다 행복한 웃음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2023년도 본 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하였으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산모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0회 임시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9건, 동의안 3건을 심사할 계획이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2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 기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 기간별로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임원 추천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자 출연 기간별로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수가 달라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토대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임원 후보자 추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통해 책임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청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고문 변호사의 위촉 인원 기준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여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 지원 사업, 아이 돌봄 및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명 및 번영 인용 주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재향군인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청년 나이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위원 중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 징수 및 산정 기준의 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시민이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직원 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직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지원 조례안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청년주택 공급과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 및 자립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12번째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13번째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 아동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 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 등 8건입니다. 지난해 세종시 조례 입법 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문장 부호 및 띄어쓰기 등 수정,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새해에도 행정복지위원회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뉴스 365 송경화입니다.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하신 출자 출연 운영 개정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의회에서 추천이 3명이 있습니다. 네. 이 추천 방식이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인지 의장 추천으로 하는 것인지 추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통일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정관이나 내규를 없애야 되는 그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기관이 몇 개나 되며 대표적인 기관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공기업 관련해서는 공기업법에 그 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 임원추천위원회 시장이 2명, 의회가 3명, 이사회가 이제 2명 추천 이렇게. 근데 좀 출자 출연 기간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도 그 조례로 그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그 부분만 좀 빠져 있었던 거라서 이번에 이제 조례 세종시 출자 출연 기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개정을 좀 통해서 시장 추천 2명, 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좀 명확히 해서 좀 투명성 있게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의회 추천 3명을 뭐 의장 추천으로 할지 뭐 아니면 위원회 추천으로 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바는 없으나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에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아마 감안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이 6개에서 7개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정확한 거는 이제 수치로 자료를 드리고요. 출자 출연 기간이 3개 있었는데 그 3개가 지금은 이 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호한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단적으로 절대 진행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어떤 임원 추천이라든지 이제 뭐 어떤 위원회별로 이렇게 추천이 들어오면은 그 해당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나서 그 위원회에서 좀 추천을 받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명일 경우에는 뭐 의장이 1명 추천하고 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요거 입법 발의 기간 동안에 집행부나 뭐 국민의힘 쪽에서 이견이나 의견 들어온 건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의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1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를 좀 해주셨고요. 네,
저를 제외한 13명 의원님께서. 이 집행부에서는 네. 좀 예, 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집행부에서. 좀 동의하지 않다는 이제 문서로 좀 받았거든요. 근데 뭐 상임위에서 같이 심도 있게 또 논의하고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단체장이 또 바뀌었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 같더라는 게 아니라. 우선은 상임위를 통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자료 한 장으로 왔어요. 동의할 수 없다. 근데 그 내용에는 뭐 큰 내용이 뭐 담겨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좀 한번 상임위를 좀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는 뭐 동의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여야를 막론하고 뭐 부정적이라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종이 한 장 왔더라고요. 네. 포커스 뉴스라인의 최종민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출전 기관 운영에 와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운영이라고 하면 추천위원회 요것만 가지고서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우리 출연기관이나 출연 또는 출자기관들이 이사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이사회 같은 경우도 자기들끼리 돌려막는다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도 이번 조례안 개정을 할 때 이것도 같이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그만둔 이사가 다음을 누구를 추천하고 그 사람이 또 나갈 때 이 사람을 또 다시 추천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계속 해먹는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게 요것도 이번 조례안 개정에 같이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세종시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죠. 이걸 뭐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회에서? 한번 재정비를 했습니다. 올 초에. 근데 지금도 보면은 전부 다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정의정 한번 해주는 게 의회에서 조례안으로 아예 못 박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건지 이거 두 가지 좀 한번 물어볼게요. 먼저 말씀하셨던 이사회에 관련된 문제들 이 조례에는 좀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사회는 그 정관에 따라서 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관 우회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상위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거를 한번 갖다가 가능한지 일단은 한번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검토를 좀 그런 해보는 것도 또 걸로.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거래야죠. 그게. 예. 그리고 위원회 정비도 좀 다시 한번 좀 자료를 받아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좀 재정비할 수 있게끔 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응급의료센터가 지금 충남대가 이제 그 조건부로 해서 거의 이제 승인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다치고 했었을 때 네. 충남대에서 이거를 갖다 고치지를 못하고 서울로 전부 다 이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아동 응급의료센터가 없다 보니까 네. 그동안에는 뭐 소아병원에서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여기서는 손 놓고 포기하라 소리를 들어가지고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는 고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차피 충남대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마 방파명기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얼마 전에 그 충남대학교 세종병원이랑 간담회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의료센터, 그러니까 소아 응급의료센터를 지금 규정에 맞게끔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을 좀 받고 있고,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끔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장비도 드리고 하는 과정이고요. 곧 이제 소아 응급의료센터가 오픈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이고요.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시설 기관인 것 같습니다. 예, 경총일보 김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고문 변호사 이촉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무료로 이분들이 법률 자문을 해주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시청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단층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초 강의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법률 자문 건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자문 건수가 거의 한 3건 정도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5명 정도 추가하면 월 43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43만 원 곱하기 5인 추가 그리고 12개월 하면은 1년에 뭐 한 2,580만 원 정도 예산이 좀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 예산 대비 실질적인 효과는 굉장히 또 크고 좀 빠르게 또 처리할수록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가 더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시행해왔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하셨지만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세종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모범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있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80회 임시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제80회 임시회 동안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먼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4개 국가, 6개 소속기관, 그리고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한 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번 업무계획 보고회는 시정 업무 추진 방향과 2023년도 신규 사업, 공약 사업, 계속 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정책 방향 및 사업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서민 경제가 많은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주요 현안 사업들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중 심사할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 제정 및 개정안 12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건축 서비스 진흥 조례안,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시장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기본시설의 설치, 이용 현안 등 실태조사 및 미흡한 시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련된 건축서비스 진흥 조례안의 내용은 시장은 공공건축 기획 업무 수행 시 각종 상위 계획과의 조화 및 적합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건축에 대한 심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여성기업인의 창업 지원, 여성기업 노동자 연수, 여성기업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업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지원, 여성기업 주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세종시 가축 분뇨 관리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수립 주기를 2년에서 5년 주기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 출범 이후 가축 사육 제한구역 변경 고시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시 출범 초 중반에는 행정수도 건설 등으로 시 전체 면적 대비 제한구역 면적 변화폭이 컸으나 이후에는 그 변화폭이 미미하여 행정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두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방문을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통시장 또는 상권 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1일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지침 통보 시점을 현행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서 평가 개시 10일 전으로 변경하고 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과 횡단보도 죄송합니다.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정진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산업주 및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홍보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투광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5년마다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야간 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투광기 설치 및 관리 계획에 매년 반영하도록 하고 관리 계획에 따라 투광기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 조직 개편으로 농업정책보좌관이 폐지됨에 따라 종합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고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김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분들의 일상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7명의 위원이 지혜를 모아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네, 질문 질의 주십시오.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언론인분 계십니까? 이세정경제 인장교 기자입니다. 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죠. 여성 경제인 기업인을 키우기 위한 양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례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성을 기업인으로 앉혀서 사실상 바지사장이죠. 네. 네, 바지사장 앉아가지고 실제 기존에 잘 나가고 있던 업체들도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성을 바지사장처럼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제보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스크린한다고 하죠. 이제 그런 거 필터링을 해가지고 기존에 그런 것들을 들어오는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를테면 이제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일종의 페널티를 가하는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여성 기업인이 클 수 있는 자연분해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런 여성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업체에는 실질 지배자는 사실상 남성인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업체를 실질적으로 2개 또는 3개로 만들어가지고 수의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죠. 특히 여성 기업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기준점이 2천에서 5천만 원으로 이제 상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악용되는 사례에 대한 어떤 그 필터링할 수 있는 조항을 지금 현재 여기 마련하고 계획이 있으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례가 가지는 한계가 또 상위법이 위임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을 금지하거나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의 이 규제를 없애려는 중앙 정부의 방침이 아주 촘촘히 그물을 치고 있기 때문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되게 여성 기업인 경우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든 법과 제도에 있어서 그 빈틈을 노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늘상 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조례에 담기에는 이 조례가 기업 지원에 대한 여성 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힘든 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아마 사전에 충분한 스크린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가도 적법한지 안 한지 그리고 그 기업이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집행부가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좀 교과서적인 대답입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감시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언론인분 계십니까?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네. 그 산업재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중대재해 그 법의 시행력이 27일로 1년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장에 대한 중대산업재해가 시행한 지 1년이 내일이 27이 1년이 된 날짜인데요. 세종시에는 공사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얼마나 사고가 있었으며 앞으로 의회에서 차원으로 좀 제대로 된 이런 예방 활동을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예상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자료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그 최근 5년간의 자료인데 저희 통틀어서 전국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자님하고 저하고 문제 의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세종에서 도로를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신호수 없이 그 공사하시는 분들과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최근에 이 제설 관련해서 제설제 방지막 설치 중에도 그런 민원 전화도 제가 받고 하는데 아직은 공사 현장에서의 그
산업재해가 통계로는 잡히지가 않는 게 사업주하고 먼저 이분들이 협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다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산업재해로 통계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에서 공사장에서의 산업재해가 통계 수치로는 잡히지 않았으나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재해 관련해서 많은 법들이 뭐 보건안전법이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들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항상 좀 전에 우리 기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 촘촘하게 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조례안은 사실 조례가 준비가 되면서 집행부의 어느 부서가 이 조례를 맡을지에 대해서도 업무 분장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 발의하시는 의원님과 집행부하고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안전에 대해서 그동안 미비했던 점을 생각을 해서 더 촘촘하게 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답변을 드리고요. 네, 또 질문이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만 더. 네. 예, 세종광수 이병기입니다. 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위원장님께서 아시는지 지금 전통시장에 조치원의 전통시장에 있는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상인회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그 운영권을 상인회로 이렇게 이관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통보받으신 게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이 투명하고 발전을 한다는 건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서 공개된 지침과 기준에 따라야지 발전도 하고 시민들도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한간에 들리는 뭐 복도통신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세종시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공단이 존재하는 한 많은 시설물들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시와 집행부와 의회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커스 뉴스란의 최종현 기자입니다. 그 박란희 의원이 그 제기한 그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그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그러셨는데 네. 지금 여기 보니까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만 이번에 이제 이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축 분뇨 처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가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침 제가 보고 있는 자료와 지금 같은 걸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변경 또는 해제 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이 분뇨의 그 처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이오 수출 이용을 해서 냄새뿐만 아니라 자원화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 우리 시도 그 70억인가요? 바이오 가스를 활용을 해서 연료화하는 게 추진이 되다가 중간에 이제 이 사업이 중단이 돼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가축 사육하시는 분들의 가구 수도 줄 뿐더러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그 가축을 사육하게 되는 이 지역이 거의 변동 사항도 없을 뿐더러 절대적인 숫자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의 양도 줄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악취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좀 특정 지역에 관한 거고 시 전체로 보면 요 관련 가축 분뇨 관련해서 자원화를 한다던가 뭐 바이오 수출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 크게 사업화하기가 힘든 점이 전체적인 양이 줄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주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완전히
저희들이 연구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좀 내부적으로는 의회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안 개정하실 때 네. 관리에 관한 것도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해서 해주었으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네. 지금 그 인근에 있는 그 부강 같은 경우 충강농원 같은 데는 1년에 네. 수십억씩 들어가요 거기가. 근데도 안 고쳐요. 또 저쪽 전이나 전동 같은 데 있잖아요. 이게 예.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이런 거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지역별로 통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번에 이 조례 개정 하실 때 여기도 같이 포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해체 그 변경 또는 해제 주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건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자님 말씀은요? 네,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추가 보충 답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정정 드립니다. 아까 우리 임원선 기자님께서 산업재해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도표가 저는 전국 도표인 줄 알았는데 저희 시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업장이 2만 1,000개소가 넘고 있는데요. 사망자가 9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시 공사장 관련한 산업 제외하고 잠시 혼동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드립니다. 김현욱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세종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발판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제4대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6개월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교육안전위원회는 집행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견제함은 물론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육 회복 추진 등 공교육의 내실화 도모함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민 안전 정책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안전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제80회 임시회 기간에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안건 10건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교육청과 교원양성대학 간 관학 협력 모델 제시를 통해 교육 자원의 공유와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신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개정 권고한 사항을 수렴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김효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초등학교 자녀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하여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으로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채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올해도 의정 활동에 아낌없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는 답답함이 제거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80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운영사항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안신일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전기 자동차 충전소 지금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전기 자동차가 화재를 통해 가지고 한 명이 사망한 사건도 나와 있는데, 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날 경우에 그 자체 차를 외부로 빼가지고 수조에 넣어서 해야 되는 방법 말고는 크게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진행 조처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정규 기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조에 담그는 방식이 있기는 하나 우리 그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을 우리 기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수조 차량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물을 받고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있고요. 말씀처럼 이거 외에도 질식 소화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부직포 형태로 된 질식 소화포제를 이제 덮어 씌우면 옆 차량으로 화재가 번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이 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천안의 공동주택에서 그거와 관련된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그 세종시는 17개 시도 중 공동주택 거주율이 1위입니다. 그만큼 안전에 관한 그 시민분들의 생각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 교육안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타 시도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조례가 필요할 경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에서 청소인데요. 지금 올해 본예산에 그 급식비 문제가 완전히 완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와 교육청의 그 급식비 문제를 교육안전위원회 측면에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교육안전위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관심 외에도 또 일반 시민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안전회 위원님들께 많은 질의도 하시고 지금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의회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몇 대 몇으로 하는가가 과연 중요할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분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그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무상으로만 주장할 게 아니라는 또 그 학부모님들이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몇 대 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플레 현상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 유전자 변형되지 않는 지금 얼마 전에 시에서도 발표하신 것처럼 우리 친환경 세종시에서 장류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 플러스 또 인건비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이브되는 지금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가장 답답함을 느끼는 건 그겁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먹거리가 언제까지 그 안전하게 학교가 다 졸업할 때까지 먹이지. 우리 세종시 아이가 지금 65,351명이고요. 학교가 165개입니다. 거기에 교사가 약 4,999명이에요. 이분들의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는 그걸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대한 어떤 중립적인 역할도 지원하겠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 이 세이버되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분명히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이걸 시행하려면 두 분 수장께서도 앞서서 말씀을 좀 나눠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자리 간담회 같은 것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그 우리 교육 예산으로만 놓고 보면 2023년도 올해죠. 올해 10월까지는 아이들한테 전혀 문제 없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그때까지 질질 끌지는 않겠지만 지금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면 그런 사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추경이 올라온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우리도 뭐 그냥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학기 전에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채성 의원 대표 발의한 교육청 다자녀 학생 지원 조례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보면 조례 안에 보면 셋째 이후 학생을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넷째부터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세 자녀니까 세 자녀 포함입니다. 셋째 이후 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 안에. 그러면 셋째 이후면 넷째부터라는 얘기죠.
조례를 제가 지금 구체적인 조례안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세 자녀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 자녀인데 이미 다른 곳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조례안을 제가 보고 있는데 예. 셋째 이후 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셋째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 임시의 의정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